네, 오늘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지수보다는 종목, 또 유가증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자, 스몰캡 공략주를 찾는 시간이고요. 지난해 한국경제신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화증권의 최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마지막 방송에서 다원시스라는 기업을 이야기했죠. 네. 올해 초에 열었더니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네. 뭡니까? 일단 차기 정부에서 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먼저 이제 과학 기자재 관련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요. 일단 대한과학이라든지 영인프론티어 같은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다원시스 또한 이런 과학기술 관련 수혜주로서 이 순환매 기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일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기는 하지만 이 전방 산업이 그 꿈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 그리고 그 힉스 입자를 찾는 연구가 가능한 그 가속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순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철 같은 부분에 탑재되는 그 전력 전원 장치까지 추가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 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PER 10배 수준이라서 그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공시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올해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일단 2012년도 말과 2013년도 첫 단추는 잘 끼웠습니다. 네. 단추를 맞아 잘 끼워야 되겠죠. 올해 통신 섹터도 커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은 좀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방통위의 제재를 통해서 이동통신사들의 그 영업정지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동통신사들의 이런 그 성장이 제한된 반면에 LTE 투자 확대에 따라서 그 통신장비 업체들의 올해 그 실적에는 큰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로 KMW라든지 솔리드, 영호통신에 대해서 지난해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그 최근에 아날로그 TV의 그 디지털 전환, 그리고 IPTV의 가입자 확대, 그리고 스마트 TV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이 셋톱박스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미디어의 그 실적 성장세도 한번쯤 기대해 보시는 게,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두에 지난해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그 지난해 제가 유일하게 그 투자 의견 중에서도 강력 매수를 제시했었던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2011년도 11월 달에 그 5,000원 정도 수준에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들을 그 카드 결제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그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매년 20% 정도씩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한국사이버 결제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과 그 바탕이 되는 이 추가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애널리스트가 강력 매수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글로벌 IB들, 골드만삭스도 확신 매수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던데요. 한국 사이버 결제. 자, 최근에 나오는 기사 내용 보면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면서 이 결제 수단의 다변화를 또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네. 디바이스가 이 전자기기가 발달하면 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전자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계속 이렇게 모아놓는 월렛이라고 하든 그거 한번 써보고 있는데, 네. 아주 유용하더군요. 그렇다면은 이 한국 사이버 결제의 기본적인 안정적인 성장은 답보되어 있는데 추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다 뭔가 이렇게 엎어줄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2012년도 12월 22일 날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맹점이라고 하는 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마트 등에서 그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뭐 정부에서 매년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은 매년마다 이런 그 수수료율이 낮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 인하 정책이 차기 정부의 그 경제 민주화하고도 연결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이 될 방침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거하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하고 뭐가 연결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음식점들한테 이득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수수료 감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낮춘 카드 수수료에서 더 많이 낮춘 그런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그 갤럭시 S3서부터 NFC 칩을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그 태블릿 PC들을 음식점에 무료로 보급을 하면서 이 NFC와 그런 그 결제 시스템들을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맹점에서는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서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 같이 이런 온오프라인의 결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최근 그래서 곽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팔 히어라고 해서 네. 그 미국에 있는 그 결제 서비스 업체 중에 페이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페이팔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 페이팔 히어 서비스는 이렇게 그 휴대폰 안에 이어폰 잭에다가 그 카드 단말기 리더기를 달아가지고 뭐 지금 NFC 칩이 없는 그런 소비자들한테도 카드 결제와 그리고 그 휴대폰에 NFC 칩이 있었을 때는 그 NFC 칩을 그 탑재된 전화기를 태블릿 PC에다 갖다 대면은 결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양방향 두 가지 서비스들 모두 그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들은 이렇게 과도기를 진행이 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림이 신기했습니다. 이 휴대폰에다가 물잭을 꽂아서 리더기로 긁는. 네, 이것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 국내 금융 환경이라고, 이렇게 통신 환경? 그거와 연관 지었을 때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리고 있죠? 네. 일단 통신 사업자들이 그런 그 결제 서비스들을 많이들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제 서비스들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제 서비스들을 시작하면서 광고 수익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런 수수료율을 가지고서 그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많이 모으면서 이런 광고 수익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제 서비스들은 그 나름의 그런 다른 생태계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이니시스, 다날 같은 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온오프라인 서비스들을 모두 하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가 최선호주로 좀 꼽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자, 원래 이제 들어서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4분기와 이제 지난 2012년도 온기 실적들이 12월 결산법인들은 내놓고 있는데, 이 한국사이버결제의 2012년도 예상 실적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점검을 해보고 2013년도 예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012년도 4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420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으로 그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익은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4분기는 그 계절적 성수기인데요. 그 연말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등 오픈마켓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가 많아지면서 그 긍정적인 그런 영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35% 증가한 그 1,92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5%가량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드린 모바일 결제 시장 활성화와 그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NFC 결제 시장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SK텔레콤 에서 사고 있는 그 멤버십 카드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같은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실적보다는 더 추가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논리의 좀 비약이긴 합니다만 애플이 이 사이버 금융, 애플뱅크를 이 기계 안에다가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삼성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 모바일 뱅킹, 물론 금산분리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만 NFC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사이버 결제라고 하는 거 일맥으로 쭉 한번 연결해 보면 향후 미래에 그런 것들이 나오겠군요. 네. 매매 포인트 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목표 주가는 얼마로 보십니까? 저희 유화증권에서는 한국사이버에 대한 그 투자 의견 강력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11,500원에서 15,500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 거래 금액은 꾸준하게 매년 20%가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 재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향상된 목표 주가 제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2012년 한경 베스트 스몰캡 섹터의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유화증권 최성환 애널리스트가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